안녕하세요. 토끼왕자입니다. 이 영상은 원래는 어제 저녁에 올리려고 준비한 영상인데 멘트까지 다 짜놓고 새벽에 만들고 있습니다. TMI지만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다방에서 먹던 쌍화차를 보고 한번 마시고 싶다는 로망이 있어서 며칠 전에 네이버에서 펀딩을 하길래 전통 다방에서 파는 쌍화차를 주문해서 어제 받았었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완전 한약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몸에는 좋았던 건지 어제 저녁부터 숙면을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나스닥 확인해 보니까 300포인트 넘게 올라서 드디어 다시 12,100을 돌파해줬습니다. 작년 말만 해도 그렇게 곡소리가 났었었는데 다시 장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락장을 대비하는 마인드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를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지옥을 걷고 있다면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워낙 유명한 말이라서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조승호방에 붙어있던 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요새 슬램덩크 계속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드디어 200만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저는 슬램덩크 극장판을 2번을 봤었는데 송태섭이 극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렵지만 센 척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을 하는데 처칠의 말이나 송태섭의 말이 투자 시장에서도 특히나 하락장 지나갈 때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라서 이번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직 섣부른 반등 논한 시기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올라졌고 그 뒤로 며칠 급락을 하더니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급등하던 게 급락을 하면 그대로 끝인 경우가 많은데 다시 급등을 해준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매수세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도 두 번 다시 반등 없을 것처럼 사람들이 떠들었지만 3천만 깨고 상승을 했다고 기사가 떴었고요. 부동산 시장도 규제 완화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인사동 쪽으로 갈 일이 있는데 인사동 쪽을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탁구공원도 있고 개발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보니까 대규모로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기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거고 와 여기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 전에 땅이라도 사뒀더라면 같은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겁니다. 작년 하락장은 지나면서 몇 번이나 강조를 했었습니다. 다시 상승은 온다. 그러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바닥에 죽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최저점 같은 건 절대로 노려서는 안 된다. 대충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가격에 들어가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을 먹었고 다시는 상승이란 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1%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으려고 통장 갈아타기를 할 뿐이었던 거죠. 모 은행 지점에서 아주 높은 금리로 특판 예금을 놨다고 하면 몇 시간이나 장사하신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고 모농협 지점에서는 특판 상품을 금액 제한 없이 팔아버리는 바람에 해지 좀 해달라고 가입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달 납입 금액에 제한이 심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예금과 적금이 유일한 길인 것처럼 몰려갔었던 겁니다. 추운 날 엄청난 고생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분들의 자산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이자를 더 받았다고 해봤자 그냥 이번 겨울에 난방비 폭탄에 남들보다 며칠 더 따뜻하게 지낼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작년 중반을 지나면서 진짜 현금 부자들은 뭘 했을까요? 1%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새벽부터 남의 동네에 가서 줄을 섰을까요? 아닐 겁니다. 다시 반등장을 올 거고 그런 장을 대비해서 저렴하면서 좋은 건 없나 하면서 찾고 다녔겠죠? 오랜 시간에 투자 시장에서 당하기만 한 사람들 중에는 더 이상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으려고 실거주한채를 마련한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이런 고금리에 누가 집을 사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지만 노리던 동네에 몇 억상의 물건이 나오면 당장 고금리라도 사고 보고 몇 년 뒤 금리가 떨어졌을 때 대출을 갈아달 생각으로 매수한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뛰어서 1년에 대출 이자를 1,000만 원 더 내야 한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만약 지켜보던 물건이 희망 가격보다 1억 넘게 싸게 나왔다면 1년에 1,000만 이자를 더 내더라도 10년 안에 팔면 이득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을 먹고 다시는 이전 같은 상승은 부동산, 주식, 코인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똑똑한 한 채, 실거주 한 채조차도 비우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저는 원래부터도 그리고 작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최소한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서울 근교의 경기도, 교통과 학군 호재를 체크를 해서 실거주 한 채를 사놓으면 최소한 후회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는데 부동산 카페 같은 곳 들어가 보면 실거주 한 채조차도 비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의 투자 시장은 어떠십니까? 정부 정책은 어떻고 실제 투자 시장 흐름은 어떻고 기업들의 대응은 어떤가요? 아직도 투자 시장, 재테크 시장 끝이라는 게 그런 분위기를 보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게 보실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의 저점을 기로 생각하고 더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대부분의 건방한 사람들과 저 같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경험입니다. 저 역시도 같은 과정을 거쳤었고 언론이나 대중들이 떠들어다니는 얘기를 단편적으로 보고 해석을 했었고 반응을 했었던 겁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공무원이 좋다고 하니까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간편사를 누가 좋다고 했으니까 간편사 준비하다가 다시 고시 준비를 했었었고
남들이 집값이 비싸서 사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집을 사는 걸 포기를 했었고, 경매가 유행일 때 경매도 알아봤었고, 친환경 뜬다고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에 투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결과는 좋지 못하고 계좌 상처만 늘어났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상처가 쌓이면서 다음번에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저희 경험들을 공유를 했었던 겁니다. 몇몇 분들은 경청을 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를 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판단이 시장에선, 하락장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 다시 상승이나 부장이나 며칠 때가 오면 인정받을 거란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투자를 하기는 너무 늦은 거죠. 그러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잘못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저점을 다지고 살짝씩 오르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두면 본격적인 불장 전에 우리는 투자를 늘려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를 디데이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의 투자 자금과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부터는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 대비부터 해서 돈을 넣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건 많지만 이 시간이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는 건 아닐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죠. 아직 가격이 쌀 때, 남들이 거둬도 안 볼 때, 우리의 자금으로도 매수를 할 수 있을 때 미리 매수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말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좀 더 세부적인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게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공유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여러분 자신의 자산 상황과 투자 자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하면 늘려갈지를 조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